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심판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계적인 정확성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가 누구든 또 관중이 얼마나 크게 환호하던 변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룰이고 우리는 그 룰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에 경기에 몰입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텔레비전 쇼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네,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이 오히려 극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릴 때 심판이 보이지 않는 균형을 맞추려고 스트라이크 존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탁월한 연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만적인 조작으로 봐야 할까요? 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방송 직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죠. 네, 바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 3 결승전 사태를 둘러싼 룰과 공정성의 충돌입니다.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도와 전문가 심사, 그리고 제작진의 편집 방향이 극심하게 충돌했잖아요. 심지어 시청자들의 대규모 보이콧까지 불사하게 만든 아주 뜨거운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상을 단순히 제작진의 횡포나 조작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서바이벌 예능이라는 상업적 메커니즘 안에서 거대한 팬덤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장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입장에서 이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긴장감을 위한 밸런스 패치가 아닙니다.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기 위해 프로그램 스스로 룰을 파기하고 그 과정에서 10대 가수를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을 무참히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한마디로 시스템의 붕괴여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사실 서바이벌 방송이 가진 본질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팬덤 투표와 전문가 집단의 심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두 축이 항상 부딪히죠. 네, 방송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회부터 이미 거대한 팬덤을 가진 특정 가수가 투표를 독식해서 최종 우승자가 뻔히 예측된다면 남은 20주 동안 시청률이 유지가 될까요? 긴장감이 떨어지긴 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들의 심사는 바로 이 맹목적인 팬덤 지표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인 겁니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홍지윤 씨의 사례가 이 긴장감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잖아요. 홍지윤 씨 사례요? 네, 무려 1만 1000명이라는 거대한 팬덤을 바탕으로 대국민 투표 1위를 굳건히 유지했고 마스터들에게도 준수한 점수를 받아 결국 우승했습니다. 대중의 힘이 무력화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씀은 명백한 음이탈 실수를 보였던 홍자 씨가 생존하거나 대중적 지지가 압도적인 10대 가수들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청률을 견인해야 하는 쇼의 구조적 논리 안에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해 밸런스를 맞춘 결과라는 거죠. 방금 방어 기제 그리고 밸런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프레임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현역가왕 3는 균형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자의적 기준으로 서바이벌의 생명인 룰 자체를 완전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방어 기제라면 최소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점수로만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룰을 변경한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빅예서 씨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결승전에 진출한 참가자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결승 1차전 탈락 룰을 방송 중간에 급조했습니다. 그건 제작진의... 게다가 스타랭킹 2위, 무려 2만 7천 표를 얻은 김태현 씨의 무대를 생방송에서 1분 11초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혹시 이 1분 11초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체감되시나요? 노래의 일부만 방송됐다는 뜻이겠죠. 경영 프로그램에서 노래의 하이라이트로 감정이 고조되는 그 빌드업 과정을 전부 날려버리고 결과만 덜렁 보여준 겁니다. 이건 방어나 견제가 아니에요. 산업적 논리로 포장된 노골적인 10대 배제이자 인위적으로 룰을 훼손한 개입일 뿐입니다. 룰 변경과 편집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논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인 마스터들의 점수 문제로 먼저 들어가 보죠. 대중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기성 가수들에 대한 최하점 30점 사태, 그리고 10대 가수들에 대한 호평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마스터 심사가 얼마나 그 모순적이고 자기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죠. 모순적이다. 네, 평가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철저히 목적 지향적이에요. 고음의 강점이 있는 이수연 씨의 무대를 볼까요? 작곡가 마스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서 음악성을 인정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였죠.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은 고음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참 음악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면서 532점이라는 턱없이 낮은 점수를 줍니다. 빈예서 씨에게는 화려한 기교가 과하다며 어린 참가자에게 극도의 좌절감을 심어주었고요. 심사평이 좀 가혹하긴 했습니다. 압권은 금잔디 씨와 홍자 씨에게 주어진 최저점 30점입니다. 일반 연예인 판정단조차 주지 않은 이 상식 밖의 점수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건 마스터들이 독립적인 비평가로서 기능한 게 아니에요. 제작진이 원하는 탈락자를 만들기 위해 수학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점수를 던진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네, 30점이라는 숫자가 주는 산술적인 충격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한번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중투표를 일종의 직접 선거라고 가정해보죠. 직접 선거요? 네, 팬덤이 크면 무조건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마스터 제도는 일종의 선거인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인단이 대중의 뜻을 거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스른다기보다는 보정하는 거죠. 대중의 맹목적인 지지나 특정 팬덤의 조직적인 몰표가 가져올 수 있는 그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견제하는 강력한 거부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30점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홍자 씨의 경우를 떠올려 보시죠. 경영 직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실제로 무대에서 음정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기성 가수들에게 주어진 30점이라는 최저점이나 10대 가수들에 대한 날선 혹평을 단순한 제작진의 꼼수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추어 오디션이 아니라 현역 가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프로 가수들에게 요구되는 극도로 엄격하고 냉혹한 절대평가 기준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마스터를 선거인단에 비유하신 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 이 30점이라는 점수는 선거인단이 국민의 투표 결과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투표함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배신 투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투표함을 불태웠다는 건 너무 과격한 비유 아닌가요? 전혀 과격하지 않아요. 마스터 제도가 정말로 엄격한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작동했다면 왜 방송 분량에서는 그런 노골적인 비대칭성이 나타납니까? 심사 기준은 차치하고 최종 2위를 차지한 차지연 씨 사례를 보시죠. 네,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차지연 씨의 평카페 회원 수는 2,100명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생방송 투표 전에는 대국민 투표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중적 지표가 좀 낮았죠. 현저히 낮았죠. 그런데 방송은 차지연 씨에게 무려 7분이 넘는 무대 시간을 할애합니다. 주현미 마스터를 비롯해서 심사위원들이 우열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면서 이른바 밀어주기 연출을 감행했잖아요. 아, 밀어주기라고 단정하시기는 반면에 1만 5천 명이 넘는 팬카페 회원과 2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빈예서 씨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극조된 탈락룰로 배제되었습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잠깐만요. 팬카페 회원수 2,100명 대 15,000명. 이 수치 차이가 투표 화력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분량의 차이를 곧바로 부정한 밀어주기로 연결하는 건 방송 매체의 특성을 심각하게 간과한 해석입니다. 결코 간과한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리를 아셔야 해요. 팬카페 회원 한 명은 단순히 투표권 한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뇨. 이들은 지인들의 휴대폰을 빌리고 유료 문자를 독려하고 SNS에 영상을 나르는 일종의 무급 영업사원들입니다. 2,100명 대 15,000명이면 실제 화력 차이는 수십 수백 배에 달해요. 화력 차이는 확실하죠. 그런데 7분 분량의 압도적인 서사 부여와 마스터들의 눈물 클로즈업은 일반 시청자들, 즉 라이트 판들에게 이 사람에게 투표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심리적 시그널을 줍니다. 대중의 선택을 보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대중의 선택 자체를 강제로 조종하려 한 겁니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방송의 본질 아닐까요? 서바이벌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결국 수백만 명을 텔레비전 앞에 붙잡아둘 서사, 즉 내레티브를 구축해야만 하거든요. 내러티브를 위해서 룰을 희생한다고요? 뮤지컬 여제로 군림하던 차지연 씨가 낯선 트로트라는 장르의 밑바닥부터 다시 도전하면서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은 시청자에게 완벽한 영웅서사를 제공합니다. 서사가 매력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반면에 10대 가수들은 이전 시즌이나 탑 프로그램에서 이미 비슷한 천재소녀 서사를 너무 많이 소모한 측면이 있어요. 차지연 씨에게 7분을 할애한 것은 악의적인 조작이라기보다 더 매력적이고 신선한 스토리에 집중하는 편집의 필연성으로 봐야 합니다. 편집의 필연성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와 제작진의 밀어주기가 그렇게 전망한 무기라면 왜 홍지윤 씨를 1등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했겠습니까? 그건 홍지윤 씨의 팬덤이 워낙 또 솔지 씨의 경우를 보세요. 팬카페 회원이 718명에 불과했지만 마스터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투표가 합산되니까 결국 7위로 하락했거든요. 제작진의 편집권이나 마스터의 점수가 대중의 투표를 완전히 압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아주 명백한 방증이죠. 서사를 만들기 위한 편집의 필연성 좋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선택한 그 필연성이 지금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팩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담한 결과라면 어떤? 단기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에 눈이 멀어서 10대 가수들을 소모품으로 쓰고 시청자들의 눈을 가린 결과 이 쇼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라.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분노 섞인 댓글이 달리고 있고 다가올 가왕전과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네, 항의가 꽤 거세긴 하더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수익원은 방송 이후에 벌어지는 콘서트와 굿즈 판매 그리고 스피노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팬들이 한일 탑10쇼 3 같은 후속 예능마저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팬덤의 반발이 수익에 직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과거 서혜진 PD의 언더15 사태를 기억해 보시죠. 어린 참가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한다는 논란이 일자 가족단체와 여성보호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 그때 파장이 컸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내 방영이 무산되었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일본 방영마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광고 단가가 현저히 낮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쫓겨나듯 편성을 옮겨야만 했죠. 한국이나 일본과 동남아의 방송기업 광고비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참가자를 자극적으로 소모하고 룰을 뒤트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코어 팬덤의 외면을 부르고 결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됩니다. 이번 현역가왕 3사태 역시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완벽한 자충수라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 구조와 광고 단가까지 연결하신 지적은 대단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스크 측면에서는 분명 뼈아픈 실책으로 보일 수 있겠죠. 치명적이죠, 사실. 그런데 저는 이 구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비판, 분노 섞인 댓글, 콘서트 취소와 보이콧 움직임. 역설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미치는 거대한 파급력과 시청자들의 엄청난 몰입도를 증명하는 지표 아닙니까? 악플도 관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거든요. 탑7 중 김태연, 이수연, 빈예서라는 막강한 팬덤을 가진 10대 3인방을 우승권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이 거대한 논란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종영 이후까지 폭발적으로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건강한 화제성일까요? 게다가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간과하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구수경 씨의 탑7 진입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묵묵히 견뎌낸 구수경 씨가 최종 탑7에 방당히 이름을 올렸잖아요. 아, 구수경 씨는 정말 대단하셨죠. 재밌는 건 그 누구도 구수경 씨의 탑7 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거나 마스터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갖 논란과 잡음의 이면에는 서바이벌 시스템의 순기능을 통해서 오직 실력 하나로 대중과 전문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조용한 승리자들도 분명히 탄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쇼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제작진의 악의적인 파괴 공작이나 기만으로만 해석하는 건 이 거대한 방송 생태계의 복잡성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구수경 씨가 거둔 성과와 그분의 노력은 당연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10년 무명의 서러움을 씻어낸 것은 진정한 인간 승리죠. 그렇죠. 하지만 구수경 씨가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미담이 다른 참가자들이 겪어야 했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 폭력이란요? 본질은 시스템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청자가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 탈락의 메커니즘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룰의 투명성 문제다. 네.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생방송 문자 투표 지표가 압도적이며 1만 5천 명의 팬덤이 지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결승 1차전 탈락룰, 그리고 수학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30점짜리 마스터 점수가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무참히 짓눌러버렸습니다. 대중은 지금 결과표의 순위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룰 변경과 자의적 권력이 휘두르는 과정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 검색어 순위를 장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뢰를 상실한 오디션 브랜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의 상실이다. 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면 그건 구조적 불가피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명백한 오작동입니다. 시스템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거대한 자본과 대중의 욕망에 얽혀있는 서바이벌이라는 장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냉혹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군요. 네,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치열했던 논의를 이제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역화왕 3에서 발생한 여러 극단적인 괴리 현상과 논란들은 텔레비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대중의 거대한 팬덤 화력과 전문가 집단의 통제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적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시청률을 견인하고 쇼의 생명력을 연장해야 하는 특성상 쫄깃한 서사의 구축은 필연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송 분량의 비대칭성이나 마스터 심사의 가혹함은 거대 팬덤의 쏠림 현상을 제어하고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하고 냉정한 방송 산업의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 입장을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는 그 어떤 화려한 산업적 메커니즘이나 편집의 필연성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시스템의 참사입니다.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할 게임의 룰이 방송 도중 임의로 변경되었으니까요. 객관적 데이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심사, 1분 11초 대 7분이라는 편파적인 분량 배분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팬덤의 대규모 보이콧과 비즈니스 모델의 위협을 초래했죠. 이것은 미디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버린 기만적 연출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대담은 텔레비전 예능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공정성이라는 절대적 룰과 엔터테인먼트의 극적 서사 구축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묵직한 딜레마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거실에 앉아 편하게 즐겨보는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투표라는 이름의 수학적 수치, 심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권력, 그리고 편집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로서 우리는 이 권력의 구조가 과연 건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매 순간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제가 야구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타자의 조건과 상관없이 룰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심판이 훌륭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 미세하게 존을 흔드는 심판의 노련함을 연출의 묘미로 인정해야 할지 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해부한 텍스트는 어느 한쪽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수많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페어플레이란 무엇입니까? 주체적인 소비자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디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질문 하나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